안녕하십니까. 탐구 철학입니다. 오늘은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림동에 가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사회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정연하지 않고 언어에는 개념이 부족하고 자각하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중국의 아무 지역이나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질서가 정연하고 예의예절은 보편화되어 있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주권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몰상식, 몰지성, 몰자각한 비문명 결합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한 견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고 중국은 당이 주권자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라도 원칙적으로 보면 사회 질서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보편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공산당이라는 쓰레기를 위한 충성 사상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을 위한 범죄 예방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중국인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고 싶어도 중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빠져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철학에 입각한 사회구조라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법이 정한 규범 외에는 치외 법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짓고도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보다는 치안이 약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하고 스스로 감시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범죄가 발생했을 시에만 추적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독재는 모든 범죄를 부추기고 조장해서 사회구조를 불안정한 사회구조로 몰고 가는 동시에 또한 모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법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예측하고 예단해서 언제든지 범죄자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돈을 벌든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든 돈만 벌어오면 똑똑한 사람이야 하는 사회적인 동조가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이란 나라가 자국민의 바라는 것이 무식함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중국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범죄를 짓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욕망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차이나타운들이 하나같이 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범죄고 지향할 수 있는 것이 허세라는 점에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조장하는 범죄 사회에서 범죄가 출세의 가도라고 생각하고 범죄가 똑똑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희망한다면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현재 대림동의 상황들이 중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림동에 가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호프와 커피라는 간판입니다. 여기서는 공공연하게 여자들이 몸 팔고 술 팔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불법적인 공간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들이 왜서 성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치국가라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술집 거리에서 술만 팔고 음식만 판매한다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1차에서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 가게에서 술도 팔고 몸도 팔고 한다면 1차에서 올라온 기분을 그냥 끝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흥분에 흥분을 거듭하다 보면 정직한 수입의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작인데 마작은 분명히 도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박은 범죄의 유혹에 제일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돈 잃고 게임을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순간 이성을 잃을 것이고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무아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림동에 가면 한 집 건너 마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박하는 장소가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지에 공생한다는 것은 누구든 언제든지 쉽게 도박에 유혹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정직한 거주 공간이 돈 잃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전소와 보이스피싱입니다. 환전소와 보이스피싱은 때려야 될 수 없는 큰 짝이자 아주 잘 맞는 범죄의 연결고리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환전소에서 쉽게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수단으로 환전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전소와 보이스피싱은 때려야 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제일 많이 노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림동에 가면 사람들은 술집과 여색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직한 수입의 권태를 느낄 것이고 안정된 직장의 실증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림동에 가면 마작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잃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어쩌면 보이스피싱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